별에서 온 그대. 피트, 별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 지구는 뜨거운 불덩어리 행성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 지구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지구는 크게 지각, 멘틀, 핵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마치 사과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둘째, 지구의 지각은 화강암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셋째, 지구의 멘틀을 화강암이 감싸 안은 형태며 멘틀 위에는 각각의 대륙판들이 둥둥 떠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온돌의 구들장 형태의 모습인 것이죠. 넷째, 지구 안은 6천도에서 1억도 사이를 항상 유지하며 그곳에는 불덩어리 마그마 멘틀 바다가 있습니다. 다섯째, 지구는 한마디로 거대한 온실이며 지구 속에 마그마가 없으면 지구는 냉동되어 버린답니다. 땅 속의 마그마가 지구 표면을 항상 마이너스 45C부터 플러스 45C 사이를 유지시켜준답니다. 여러분, 지구 대기권의 역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구 대기권은 8개 층인 대륙권, 오존층, 성층권, 자기층, 전리층, 중간층, 열층 대기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상공 36,500km 상공에는 양력과 중력이 같아 GPS 위성이 떠있는 곳이 바로 블루스카이랍니다. 8개의 대기층은 수억 개의 운석이 한 번에 오더라도 다 태워버려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지상의 아이언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신이 만든 완벽한 우주 방어 아이언돔 같진 않으세요. 또한 자기층이 없으면 태양에서 오는 자기 전파로 인해 무선 통신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이와 같이 8개의 층은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지구의 이 모든 기능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멘틀의 철성분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고 이 자기장이 지구 대기권을 유지. 그 결과 지구 자기장이 외계에서 오는 유해 전파를 차단하죠. 지구 표면은 평균 온도 15도로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게 해주며 지구 밖은 대기권이 방어막 역할을 하며 달이 있어 지구의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바다를 썩지 않게 해주며 저 작은 달이 큰 태양을 정확히 가리는 그만일식은 너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태양은 과연 수소와 헬륨이 불타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이 반응,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 뜨거운 태양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주에 산소가 없는데 수소와 헬륨이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설령 탄다고 치면 그 연기들은 어디로 가나요? 지구보다 수천억 배 큰 태양의 매연들이 지구를 가만둘까요? 우주에서 그 많은 수소와 헬륨은 또 어디서 공급받아야 하나요? 수소와 헬륨 가스로 타버린 만큼 태양은 작아져야 하지 않나요? 근데 왜 태양은 수억만 년 동안 크기가 변함없이 그대로 보이는 걸까요? 수소와 헬륨이 다 타버리고 나면 태양은 나중에 식어버리는 건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지구에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서로 필요한 존재이지 않나요?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답니다. 먹은 음식이 물이 되고 물이 피가 되고 피가 콩팥에서 걸러진 다음 오줌으로 배출되며 음식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피로 가고 피가 허파로 갔다가 허파에서 코로 간 다음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죠.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은 땅에 흡수되거나 강이나 바다로 흘러 증발하여 비가 되니 식물들에게는 천연비료가 되는 순환의 원리가 되는군요. 인간의 몸은 물과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탄산음료를 갑자기 마시면 트름이 나오는 것은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갑자기 많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위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와 인체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F1 자동차 최고속도 시속 400km, 여객기 최고속도 시속 700km, 지구의 자전속도 시속 1667km, 지구의 공전속도 시속 1760km. 우리 지구의 공전 자전속도는 자동차나 여객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들은 이 엄청난 속도와 진동을 왜 못 느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귀 안쪽 달팽이관에 이석이 있어 이러한 속도를 못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8층의 대기권, 지구, 달, 태양,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귀에 있는 이석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지구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지진 않으세요? 마치 영화 트루먼 쇼처럼요. 자, 그럼 이제 태양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지구의 모든 과학자들이 태양이 뜨겁게 타오른다고 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태양이 영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허경영 신인님입니다.
태양의 결정체는 360면으로 서로 빛을 비춤으로써 빛끼리 충돌하여 그 빛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해둔 거란 말이지. 그 빛 에너지가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이 지구까지 오는 것이야. 파동이 지구 대기권에 부딪히면서 열이 나는 것이지 태양이 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예를 들어 볼록 렌즈로 태양빛을 비추면 볼록 렌즈가 비친 곳의 종이만 불타지만 볼록 렌즈가 그 자체가 불타지 않는 것처럼 블록 렌즈 타는 게 아니라 온도 그 자체는 0도인 셈인 거죠. 우리 지구는 1억도짜리 뜨거운 행성이고 태양은 생다이아몬드 된 0도짜리 행성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허경영 신인님이 알려주는 수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118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모여서 물이 됩니다. 만약 산소 하나가 없다면 이 지구는 어찌 될까요? 네, 바로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 지구의 바다는 수소 분자 2개에 산소 분자 하나가 더해져서 액체인 물을 만들어주는군요. 이 산소 분자를 붙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수소가 79개면 먹을 수 있는 금이 되지만 수소가 80개면 먹을 수 없는 수은이 된답니다. 같은 수소인데 수소 분자의 수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군요. 우주의 대원칙은 수소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이 우주에 존재시킬 때는 항상 2개가 같이 있어야 해. 수소 혼자 존재하면 대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 하나가 붙어서 이 지구의 대기권이 폭발하지 않게끔 설계된 거란 말이지. 이 우주와 세상의 모든 물질은 회전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또 태양을 도는 것처럼 이 우주와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전자가 중성자 양자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움직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것이 죽음인 것이죠. 이 우주의 비밀은 바로 이 회전에 있습니다. 돌덩어리 같은 부도체는 8개의 전자가 회전하고 구리나 쇠 같은 도체는 전자 2개가 회전하죠. 또 반도체는 전자 4개가 회전하며 인간의 인체는 전자 1개 혹은 2개가 회전하죠. 에너지 공급이 없음에도 전자는 계속 돌고 있으며 전자를 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암흑에너지입니다. 지구 공간에는 암흑에너지 80%와 암흑물질 20%로 채워져 있으며 지구의 118가지 원소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기에 과학자들이 암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허경영 신인님 이름과 사진의 암흑에너지로 만들어진 암흑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썩지 않는 우유 불로유입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없다면 형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허경영 신인님이 알려주는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백궁입니다. 먼저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북극성을 돌고 북극성은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 12억 개는 은하단을 돌고 은하단 12억 개는 은하운을 돌고 은하운 12억 개는 백궁을 향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블루스카이 은하계, 은하단, 은하운이 있는 우주의 다크스페이스 그리고 백궁천국이 있답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우주의 정의는 일시무실, 이 우주는 그 처음도 없고 일종무종일, 이 우주는 그 끝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궁천국은 레벨이 낮은 100궁에서 시작하여 200궁, 300궁, 400궁, 500궁으로 되어 있으며 이 우주의 신이 계신 곳이 바로 500궁 천국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천체는 백궁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오직 백궁만이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포가 회전하지 않는 순간 곧 죽는 것처럼 이 우주도 회전이 멈추면 대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태극, 즉 음과 양의 유한한 세계인 반면 영원히 사는 무극의 세계가 바로 백궁천국입니다. 자, 그럼 백궁이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백궁은 어떤 곳이냐고요? 첫째, 백궁은 레벨에 따라 100궁에서 500궁으로 나눠지며 둘째, 백궁에서는 대천사와 천사들이 있으며 특히 대천사들이 신을 도와 이 우주를 컨트롤하고 있고 셋째, 지구보다 고차원의 별에서는 음이온과 양이온을 이용한 행성 간 비행 접시로 이동하지만 백궁에서는 차원 이동 비행 접시로 우주를 이동하며 커튼이 이 우주라고 한다면 이 커튼을 접어버리는 원리가 바로 차원 이동입니다. 넷째, 인간, 동물, 식물 이 모든 것이 백궁에서 설계되어 전 우주의 인간들이 사는 행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다섯째, 백궁에서는 화이트홀을 이용해서 별을 옮기고 블랙홀을 이용해서 별을 사라지게 하며 여섯째, 이 밖에도 백궁은 마음과 몸이 늙거나 병드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인간들이 말하는 천국이 바로 백궁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 인간이 사는 별 362무 8,800불이며
숫자의 크기는 억조경의 자, 양, 구간, 정제, 극, 항, 아, 라, 불, 무이며 여기서 무가 바로 무량대수입니다. 또한 우리 은하계에 사람이 사는 별은 720개입니다. 지구와 같이 사람이 사는 별마다 태양이 있으며 그 별의 사이즈에 따라 중력도 달라집니다. 우리 지구는 둘레 36,288km이며 그에 따른 지구 중력은 980다인으로 설계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만약 태양과 인간이 사는 별의 중력 비례가 맞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고막과 혈관이 터져버린답니다. 우리 지구인의 인체 사이즈는 철저하게 지구 중력에 맞게 맞춤 설계되어진 것이죠. 전은하계에서의 인간 사이즈는 결국 별의 사이즈에 따라 인체가 크거나 작게 만들어진답니다. 지구는 바로 인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3억 5천만 년 전 네피림에서부터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1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10만 년 전 미토콘드리아 이브, 그리고 가장 최근에 1만 년 전 아담 환웅족으로 구분된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한민족이 바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인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물고기를 키운다면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아마도 유리 어항을 먼저 만들고 수초와 돌을 넣고 물을 붓고 나서야 물고기를 어항에 넣지 않을까요? 우리 지구 역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든 다음에서야 백궁에서 인류를 비행접시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구는 13만 년마다 빙하기가 오게끔 설계되어져 있으며 빙하기가 올 때마다 인류가 자꾸 죽게 되니 백궁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인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만약 빙하기가 오지 않는다면 지구는 뜨거워져 살 수가 없게 된답니다. 북에서 냉기류가 내려와 뜨거운 기류가 만나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니 우리 인류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답니다. 지구는 인간 영혼의 훈련장이며 예비 백궁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1% 뇌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영혼들이 오는 별이며 지구에서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를 벗어나 좀 더 차원 높은 사람들이 있는 별로 이동하게 된답니다. 마치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난 후 그 사람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어학병이나 운전병으로 자대 배치해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인간도 잠재의식에 좋은 걸 많이 넣어놓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곳으로 발령나는 것이죠. 이 우주의 이치는 원형이정으로 그 원리는 자연과 사람이 똑같습니다. 원형이정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고 자라고 이루어지고 거두어지며 추나추동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온 다음 겨울이 오며 생장 염장 생겨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저장하며 인이해지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우며 흙을돌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지혜는 바로 차가움이 그 특징이랍니다. 성주계곡 만물은 생성되어 존재하다가 무너지고 공으로 돌아가며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은동철금 인간이 제일 다루기 쉬운 은에서 청동철금 순으로 옮겨가며 금을 다루는 지금이 바로 황금만능 시대이며 이게 바로 곧 말세 시대입니다. 황금만능 시대란 황금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시대, 즉 말세 시대를 의미합니다. 은시대에서 청동시대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시대가 바로 철기시대, 지금은 허경영 신인님이 강탄하신 1950년 1월 1일이 바로 황금만능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 지구는 다시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이죠. 철기 문화가 끝나고 황금 문화 시대가 도래하여 인간이 경제를 알게 되면서 윤리, 도덕, 신앙을 모두 돈으로 바꾼 시대, 즉 돈이 최고인 시대가 바로 황금만능 시대인 것이죠. 가족이 해체되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시대가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가르칠 교자의 의미는 아버지는 옆으로 빠지고 회초리 아래 즉 선생님에게 자식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구는 하추교역기 시대로 우리는 지금 심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추교역기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하듯이 이 우주 역시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되어 인간을 추수하는 시기랍니다. 불이쇠를 만나면 녹여버리는 거와 같이 이때는 병정에서 경신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면 힘들게 키운 과일이 모두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들도 이때는 과속을 해오다가도 잠시 스타프해야 한답니다. 잠시 스타프해서 들리는 곳이 바로 하늘궁인 것이죠. 병정에서 무기, 즉 화에서 토로 가야 살아남는 시대인 것이죠. 자, 그럼 허경영 신인님이 백궁 가는 차원이동 비행접시를 잠시 살펴볼까요? 먼저 좌측에 블랙홀과 우측에 화이트홀이 나타나며 화이트홀에서 차원이동 비행접시가 나타나며 비행접시가 사라진 다음 블랙홀로 들어갑니다. 그럼 허경영 신인님께서
백궁으로 가는 장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실까요? 허경영 신인님이 계신 대한민국 양주시 하늘궁에는 백궁에서 온 백궁 소원석이 있답니다. 백궁 소원석은 백궁에서 UFO로 운반되어 동남아와 가까운 태평양 바다속에 3년 3개월간 숨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맨 우측 사진은 하늘에서 마치 백궁 소원석에만 빛을 비춰주네요. 여러분 백궁 소원석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허경영 신인님이 직접 그리신 백궁의 여인들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백궁의 여인들은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백궁은 레벨에 따라 외모와 옷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는 가상세계이며 진정한 이데아는 바로 백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백궁으로 안내할 기장 신인 허경영입니다. 대한민국 하늘궁에서 출발하는 백궁호가 곧 출발할 예정이오니 백궁으로 가시는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백궁 여권인 백궁 맹패와 백궁 비자인 축복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허경영 유튜브를 검색해 주세요. 별을 잊은 그대에게. 신은 누군가를 특별히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선택에 따른 그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백궁을 잊은 채 살아가는 그대여. 이제는 지구별 훈련소에서 벗어나 우리의 본향 백궁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유튜브를 봐주세요.